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전자회로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우리 엘림고시학원에서 실강으로 지금 전자회로가 거의 이론 강의가 끝나가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전 범위가 아닙니다. 전자회로 1장부터. 자, 우리가 1장은 반도체 이론이고, 반도체 이론. 2장은 다이오드 회로입니다. 다이오드 회로. 3장은 BJT, 4장은 FET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론과 다이오드 회로, BJT, FET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런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전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공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시험이 참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두면은 뒷부분 전자회로는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모의고사 1회는 1장부터 4장까지만 제가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1회에 대해서 난이도와 전체적인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을 대비한 전자회로 모의고사 1회는 시험 범위를 좀 국한했습니다. 반도체부터 트랜지스터까지. 자, 1장은 우리가 반도체 이론이고 2장이 다이오드가 되겠고 트랜지스터는 BJT와 FET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로 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또 모의고사는 뒷부분 완전히 지금 전자회로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난 뒤 뒷부분 해서 모의고사를 보겠고 또 전체적으로 전 범위 모의고사를 또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전자회로는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나 군무원의 전자공학, 군무원은 전자공학이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전자공학 개론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군무원에서는 전자직을 보는 학생은 전자회로를 단독으로 25문항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회로, 완전 그 전자회로라기보다는 전자공학이나 전자공학 개론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60점 이상을 득해주면은 뭐 나름대로 무난하겠고 시험에서 이 문제에서 한 70점 이상을 득하면은 이거는 합격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중상 난이도를 유지했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두 문항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문항이 대부분으로 12문항, 하문항 11문항으로 총 25문항이 다 합하면은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곱하기 4점을 해주게 되면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될 겁니다. 자, 이번은 전자회로 25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그 영역을 보게 되면은 자, 반도체 이론이 2문항, 다이오드 회로가 12문항, 좀 많이 나왔죠. 다이오드 회로가 BJT 6문항, FET 관련 5문항에서 총 25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유튜브 인강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문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엘림고시학원이나 엘림에듀넷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카톡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제집을 거기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한 특성 비교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 우리가 사족으로 만든 진성 반도체에다가 3족 원소를
도핑한 것이다.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3족 원소도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N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이다. 맞죠? N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고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에다가 도핑을 강하게 하면은, 자, 여기 진성 반도체에다가 자, 도핑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수 캐리어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도핑을 여기다가 도핑을 만약에 이게 N형 반도체라 합시다. N형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5족을 도핑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잉여 전자가 많아지면은 결국 전류가 많이 흐르죠. 도핑을 강하게 하면은 잉여 전자가 늘어나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잘 흐르면은 결국 저항은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하니까 전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도핑을 강하게 하면은 저항은 증가한다. 감소하죠.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저항은 감소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4번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반도체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저항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반 물질, 그냥 반도체가 아닌 일반 물질의 저항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저항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은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진성 반도체는 사족 원소로 만든다, 구성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특수 목적 다이오드 용도들을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브렉트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특수 목적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특수 목적 다이오드 또는 특수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그 종류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로 사용하며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 바이어스로 사용하며 주로 정전압 회로,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는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너 다이오드의 심벌이고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의 정전압 회로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있죠. 이는 정전압 회로, 출력의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전압 회로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클램프 회로죠. 클램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입력 전원이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전원 회로에 입력 전원에 캐패시터가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클램프 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거 특징을 기억해 주고, 클램프 회로는 직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충전이 되겠죠. 여기에 캐패시터는 직류 전원을 충전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펄스파가 들어오죠. 펄스파에 여기다가 직류가 캐패시터의 충전 특성에 의해서 직류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고 또는 들어 내려지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클램프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우리가 먼저 할 때 이거 클램프 회로의 이제 해석을, 이거는 클램프 회로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이오드가 여기 다이오드 방향을 같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건 이제 이렇게 자, 10V가 여기에 충전이 됩니다. 요거 최대값인 10V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클램프가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0V가 되기 때문에 부클램프다 이거죠.
끄집어 내린다 이거죠. 마이너스 10V만큼 끄집어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입력을 10V만큼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요 입력하고 요것을 합치게 되면은 자 이것은 10V 끄집어 내리면 0이 되죠. 이거는 끄집어 내리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램프로 해석할 때 자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3V를 이게 지금 마이너스 3V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V를 또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3V를 또 끄집어 내려주세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3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출력에는 자 이런 펄스파가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입력하고 똑같은데 자 이게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3이 되고 여기 중심값은 0에 있던 것이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Vout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부클램프다. 직류가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요 캐패시터에 의해서 부클램프다. 맞는 거죠. 자, 캐패시터는 여기 있는 캐패시터 이거는 직류 전압을 충전한다. 맞는 거죠. 직류 전압을 충전한다. 이 출력의 최대값은 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3V다. 맞죠? 자, 출력의 최저값은 마이너스 13이 아니고 마이너스 23이죠. 요게 틀렸네요. 마이너스 23V가 최저값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파형의 형태는 모양은 동일하다. 요 입력하고 이것하고 모양은 동일하죠. 그 레벨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레벨값만 이동하는 거지 클램프가 그렇습니다. 모양은 동일하다.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BJT 트랜지스터에 이것을 정폭 회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 베이스와 컬렉트 회로의 바이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우리가 이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미트고 베이스고 컬렉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이어스 회로를 할 때 자, 요 입력 회로가 입력 부분이 있고 요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 회로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회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의 회로는 요 뒷부분이죠. 이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의 요 회로죠. 요 회로. 자, 우리가 이게 정폭 회로로 사용할 때는 요 앞쪽 회로는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방향, 역방향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NPN이든지 MPN이든지 PNP든지 상관이 없이 요거는 순방향, 요쪽은 역방향 회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의 회로, 지금 요 부분이죠. 이거는 정폭 회로가 되면은 무조건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야 되죠. 이거는 MPN이든지 PNP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죠. PNP든지 MPN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쪽 회로는 역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순방향 아니죠. 자, 뭐 이거는 PNP는 순방향, MPN은 역방향 돼 있는데 이거 틀렸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중에서 상 문제가 2문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정연파 신호가 입력이 될 때에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A, B, C, D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클리프 회로이다. 파형을 이런 사인파를 이렇게 위나 아래를 자르는 거, 이걸 우리가 리미트 회로 또는 클리프 회로라고 그러죠. 모두 클리프 회로이다. 맞는 거죠. 4개가 다 파형을 자르는 클리프 회로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을 보면은 A하고 D는 출력이 같고 B, C가 출력이 같다 되어 있죠. 자, 이거 보면은 A하고 D가 같다. B하고 C가 같다 이래 돼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출력 파형을 가지고 다 구해 놓고 이거를 각각 구해 가지고 파형이 출력이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공시험에서 넣습니다. 자, 이거는 자, 한번 보세요. A하고 B는 특징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직렬부에 있죠. C하고 D는 이와 같이 병렬부에 다이오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직렬로 된 다이오드가 직렬로 된 거를 이와 같이 병렬부로 옮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이오드가 지금 직렬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못을 박아 가지고 여기다가 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저항하고 자리 바꿈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을 고정하니까 다이오드를 툭 떨어뜨리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온다 이거죠. 이거하고 같은 게 뭐죠? D하고 같네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A하고 D는 서로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이오드가 직렬로 있어요. 그럼 여기 못을 받고 이거를 교체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여기 고정되고 툭 떨어뜨리니까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C하고 같네요. 그럼 B하고 C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A하고 D가 같고 출력이 B하고 C가 같은 회로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 회로에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3V를 이렇게 빼 가지고 자, 이게 다이오드가 만약 1이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냥 이런 다이오드라고 회로라고 한번 볼게요. 리미터 회로. 자, 여기가 VI라고 해 볼게요. VI가 이런 사인파가 들어온다고 할게요. 여기가 0이고 10이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다이오드가 자, 이거 다이오드가 여기 0보다 큰 순방향일 때는 ON 되죠. 여기에는 다이오드가 ON이 되고 여기에 밑에 부분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역방향이 돼 가지고 다이오드가 OFF 되죠. 자, 이때는 이런 그림에서는 다이오드가 VI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다이오드가 OFF 됩니다. 그죠? VI가 0보다 클 때는 다이오드가 ON이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V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3V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VI에다가 마이너스 3V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력이 마이너스, 이것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VI 마이너스 3V 한 것이 이렇게 될 때 오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하면 VI는 이것을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VI가 3V보다 작을 때는 오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VI가 3V보다 클 때 오프 되는 것이 아니라 VI가 3V보다 작을 때 다이오드는 오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중간 탭을 이용한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여기에 변압기에 여기 중간 탭을 이용해 가지고 접지를 시켜 놨죠. 그죠? 중간 탭 전파 정류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파 정류회로의 출력 전압의 직류값을 계산하라. 즉 VDC를 계산하라 하는 내용이고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다이오드의 0.7은 고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전파 정류회로의 지금 출력은 이렇게 나오겠죠.
전파 정류회로가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VM이라고 하면은 전파 정류회로에서 우리가 DC 값은 파이분의 2VM이라는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유도하고 그러지만은 공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파이분의 2VM이라는 거. 그러면 출력에서 VM이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 VM이 25V입니다. 1대2로 되니까 자, 여기에 50V가 되는데 절반만 이용하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여기 나오면서 25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25V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RL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와 같이 전파 정류 플러스 교대로 다이오드 위에는 플러스 반주기 아래에는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이와 같이 되면서 VM이 25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0.7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5V가 됩니다. 그럼 이 공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파이분의 2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파이분의 50이 되어서 15.92가 나오게 되어서 제일 가까운 것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는 겁니다. 자,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는 우리가 자, 여기에 포토커플러는 발광 다이오드하고 수광 다이오드를 여기 수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트로 묶어 가지고 만든 하나의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강 소자하고 수광 소자를 하나를 세트로 이렇게 해서 결합한 장치이다. 맞습니다. 자, 서미스터. 서미스터라는 것은 서멀 레지스터로서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이다. 맞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이런 소자를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자, 바리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지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낮은 전압에서는 저항이 높고 이게 높죠. 높은 전압에 대해서는 낮은 저항을 갖게 됩니다. 베리스터의 특성입니다. 높은 전압에서는 낮은 저항, 낮은 전압이 입력 전압이 낮을 때는 높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베리스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브렉트 다이오드, 이거는 역방향 전압에 따라서 정전 용량을 변화시키는 소자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좀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VI죠. 자, VI가 입력이 되고 V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kΩ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 지금 요 다이오드부터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를 먼저 그리면은 자, 역방향으로 다이오드가 있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3V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3V, 이게 3V입니다. 마이너스 3V죠. 그러면 요 다이오드 위에 있는 다이오드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탁 떨어뜨리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3V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이 Vout이 되겠고, 자,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3V죠. 자, 우리가 리미트 회로라 그러죠. 리미트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회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 VI가 공급이 될 때 VI가 이와 같습니다. 5V에서 마이너스 5V까지 진동하는 교류입니다. 출력 전압의 최대값을 구하라. 전이장벽은 0.7이다. 자, 우리가 이런 사인파가 이렇게 공급이 될 때에 자, 5V
마이너스 5V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VI가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자 이 다이오드 D2가 D1이고 D2가 온 되어서 이와 같이 3V하고 3V에서 3.7V에서 잘리게 됩니다. 3.7V.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는 마이너스 3.7V. 이게 0.7이 있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7에서 잘려가지고 출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Vout입니다. 출력 Vout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력 전압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3.7V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다이오드 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 여기 I를 구하라 하는 문제죠. I는 몇 mA인가?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지금 다이오드는 다 똑같은 거죠. 0.7이고 내부 저항은 없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20.7V고 여기가 9.3V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렇게 흐르면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은 전류가 못 흐르니까 이거는 오프 되겠죠. 오프 되고, 자, 이걸 전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부 저항이 0.7이니까 플러스 0.7 마이너스 플러스 0.7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키르요프 법칙을 써주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 요 전압하고 요 전압하고 요 전압 지금 보면은 자 이것은 이렇게 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0.7이 됩니다. 이거는 9.3V. 자, 이 키르요프 법칙 한번 써줄까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20.7 플러스 여기 이거 하면은 I 곱하기 2kΩ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0.7 또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0.7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플러스 9.3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키르요프 전압 법칙이 되죠. 그러면은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자 여기 2kg가 여기 오게 되고 2kΩ분의 전압은 저쪽으로 다 넘기면은 20.7 그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이거 마이너스 9.3 이렇게 하면은 자 2kΩ 분모는 2kΩ이고 자 이거 다 계산하면은 10V가 나옵니다. 10V 그죠? 이거 위에 분자를 다 계산하면은 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5mA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2배 전압, 배전압 회로죠. 다이오드하고 캐패시터가 두 개씩 존재하니까 이거는 2배 전압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동작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흐르면서 여기에 이렇게 3V가 충전이 될 거예요. 3V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는 이와 같이 쭉 흐르면서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6V가 충전이 됩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Vout이 이 방향이죠. 여기 방향을 정해 놨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Vout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출력 나온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그럼 Vout은 마이너스 6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격이라는 것은 정해진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전원장치가 있는데 전원장치가 12V의 5W짜리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댑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AC를 DC로 바꾸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AC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DC가 나오는데 출력 DC가
12V 5W짜리입니다. 출력 전압이 12V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부하를 연결하니까 뭐 컴퓨터를 연결할까요? 부하를 연결하니까 10V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2V에서 10V로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런 겁니다. VL-VOL-VL이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부하를 연결했을 때 10V거든요. 10분의 자, 무부하일 때 무부하 전압이 12V, 전격이 12죠. 12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10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100을 곱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0%가 되죠. 20%가 답이 나오게 되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류회로에 대한 특성 비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정류회로 하면은 정류회로는 반파 정류회로가 있고 전파 정류회로가 있습니다. 자, 전파 정류회는 중간 탭 전파 정류회로와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특성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PIV 최대 역전압 PIV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반파 정류회로다. 자, 우리가 PIV를 비교해 보면 반파는 우리가 VM이 됩니다. 중간 탭은 우리가 2VM이 됩니다. 이거는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의 PIV는 VM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중간 탭이죠. 반파가 아니고 전파 중에서 중간 탭 전파 정류회로가 PIV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반파 정류회로는 입력과 출력 주파수가 같다. 자, 우리가 입력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반파가 그러면은 반파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이 F라고 하면은 요것도 F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전파 정류회로는 자 이런 것이 갔을 때 전파 정류회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F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주파수가 2배가 높아지죠. 입력의 2배가 된다. 맞죠?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의 정류 효율은 반파 정류회로의 2배다. 우리가 40.6하고 81.2가 됩니다. 반파 정류회로는 우리가 정류 효율이 40.6%고 이거는 81.2%가 되어서 2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교류 전압이 10V일 때 여기 10V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RMS입니다. 시료값입니다. 여기 10V가 그러면은 자, 이것을 교류 파형으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 최대값은 10루트2 여기는 마이너스 10루트2의 주파수가 60Hz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가 변압기가 1대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출력의 값은 자, 이렇게 전파 정류회로가 되면서 자, 여기가 3배로 되니까 여기 출력에는 최대값이 30루트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최대값 VM은 30루트2가 될 겁니다. 3배가 여기 입력의 3배가 출력으로 전파 정류회로로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의 최대값은 30루트2다. 맞죠? 최대값입니다. PIV는 브릿지 전파 정류에서 PIV는 거의 VM하고 같습니다. 물론 VM-0.7인데 여기는 0.7이 없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PIV는 VM하고 같기 때문에 30루트2가 되는 거죠. 자, 직류 우리가
여기 VDC는 파이분의 2VM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분의 VM이 30루트이기 때문에 60루트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네요. 이 부분이 파이분의 60루트2가 돼야 되는데 3번이 답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파수가 60Hz죠. 그럼 이거는 주파수가 2배가 되어서 120Hz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원회로에서 L 평활회로, 우리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평활회로에 관한 문제로서 틀린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활회로에는 크게 L 평활회로와 C 평활회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비교하는 것이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C 평활회로하고 L 평활회로 비교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L 평활회로에 대한 비교죠. 그러니까 C 평활회로에 대한 L 평활회로의 비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 값이 클수록 평활 특성이 좋아진다. 평활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리플률로 따져보면 됩니다. 이거 맥동률을 우리가 리플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평활 특성, 리플률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거는 뭐에 비례합니까? F분의 1에 비례하고 L분의 1에 비례하고 RL에 비례합니다. 그러면은 L 값이 크면은 맥동률이 작아지죠.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캐패시터 필터에 비해서 맥동률이 크다. 자, 맥동률을 보면은 이거는 캐패시터가 맥동률이 작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큽니다. C에 비해서 C 필터에 비해서 맥동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부하저항 RL이죠. RL이 클수록 여기가 클수록 맥동률은 커지죠. 그래서 맥동률이 작아진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감마는 맥동률은 RL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클수록 커지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캐패시터 필터, C 필터죠. 필터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평활회로라 그러기도 합니다. C 필터에 비해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 여기 전압 변동률 보면은 C 필터가 크고 이거는 낮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회로 전형적인 그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이 IZ를 구하라는 겁니다. IZ.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전류가 3개가 있죠. 자, 여기 I1, 여기가 IL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식은 I1은 IZ 플러스 IL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1을 구하고 IL을 구하면은 IZ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I1은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자, 여기가 15V예요. 여기는 제너 전압 여기 10V라고 되어 있죠. 10V입니다. 그러면은 I1은 자, 여기가 40ohm이죠. 40ohm분의 전압 15-10 해주면은 자 40분의 5가 되어서 8분의 1 암페어 즉 0.125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L을 구하면은 여기 전압이 10V거든요. 요 제너 전압이 이게 10V가 요 양단에 걸리잖아요. 그럼 IL은 자 여기 전압이 100입니다. 100분의 전압이 10V가 걸리니까 이거는 0.1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IZ는 요 첫 번째 요 식에서 IZ는 I1-IL이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0.1 빼니까 0.025 암페어가 되죠. 그 밀리암페어니까 이거는 25mA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정전압회로에 관한 계산 문제입니다. 출력전압 Vout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구할 때는 여기 출력전압 요 양당 간의 전압이 Vout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VB는 지금 요 R1이 얼마입니까? 1kΩ이죠. 1kΩ. 여기도 1kΩ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VB라는 거는 요 양당 간의 일이 전압이니까 자, 여기가 지금 VZ가 9.3이죠. 여기가 9.3V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VBE1이 0.7V죠. 여기가 VBE니까 0.7V입니다. 그러면은 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요 양당 여기 전압은 결국 얼마가 됩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하니까 10V가 되죠. 요 전압이 VB가 결국 여기 VB가 1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런 계산이 되죠. 여기 Vout은 저항 두 개에 여기 R1 저항, R1하고 여기 R2가 있죠. R2가 있고 요게 지금 요게 VB죠. VB가 10V입니다. 근데 요게 1kV, 요것도 1kV니까 요거는 20V가 돼야 되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게 1kV 있으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은 이게 절반이 10이니까 여기는 20V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Vout은 3번 20V가 답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컬렉터 전류 IC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베타는 100이고 VB는 0.7입니다. VB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7V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루프를 통해서 먼저 I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B 첫 번째는 IB를 구해보면은 IB는 여기에 200kΩ분에 여기 200kΩ이죠. 자, 이 전압 마이너스 이 전압입니다. 4.7 마이너스 0.7 해주면은 자, 200kΩ분의 4V가 되어서 이걸 하면은 0.02 0.02가 되죠. 이거 0.02 밀리암페어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C를 구하는 거니까 IC는 베타 곱하기 IB가 되겠죠. 베타가 100이죠. 100 곱하기 위에서 구한 0.02 밀리암페어 계산하면은 2 밀리암페어가 나오게 되어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의 전압이득, 우리가 AV라 그러죠. 전압이득을 구하는데 근사치로 가장 가까운 값은 자, 이게 코먼 에미터죠. 코먼 에미터의 전압이득 AV 공식은 마이너스 RE분의 RC'입니다. 자, 여기서 RC'이라는 것은 컬렉터의 모든 저항, 합성 저항입니다. 자, 여기는 컬렉터에 붙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분자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득은 마이너스 RE가 얼마죠? 10ohm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2kg니까 2000이 되죠. 그럼 이거 따지면은 마이너스 200이 되죠. 200배가 정폭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데시벨로 계산하라면은 자, 전압 이득이니까 20 로그 여기에 200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위상 반전을 의미하니까 크기만을 따질 때는 이와 같이 해서 계산해 주면은 데시벨이 됩니다. 지금은 데시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걸 물어보는 거죠. 몇 배 정폭되느냐. 그래서 마이너스 200배. 요거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위상 반전을 의미한다.
즉 뒤집어져 요렇게 들어가면은 반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위상 반전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common collector, 공통 콜렉터 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 이 세 종류 정폭기가 있죠. 이 중에 지금 요 정폭기, common collector 정폭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시험에는 자,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 정폭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국한해서 common collector에 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거를 우리가 emit follow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죠? emit follow. 자, 전압이득이 1보다 약간 크답니까? 약간 작다죠. 약간 작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약간 작다. 이거는 입력 임피던스가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작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의할 때. 자, 이렇게 코먼 컬렉터는 여기 ZI는 크죠. 입력 임피던스는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매우 작다. 이거 코먼 컬렉터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피던스 매칭 회로에 주로 사용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입력이 여기 베이스로 들어가고 출력을 컬렉트에서 뽑으니까 이거는 코먼 에미터 정폭기죠. 코먼 에미터 정폭기고 자, 여기에 RE가 있습니다. 이게 RE죠. RE가 자, 보통은 여기에다가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코먼 에미터인데 자, 이거는 여기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 코먼 에미터 정폭기 with RE 이런 이야기를 제목을 붙이죠. 그러니까 RE 저항을 갖는 코먼 에미터 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둡니다. CE를 두는데 지금 요게 없는 거잖아요. 요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전압이득 AV는 이게 있으므로 마이너스 RE 플러스 RE의 분의 RC 프라임이 됩니다. 이게 전압이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RE를 크게 하면 이것을 크게 하면은 자, 크게 하면은 전압이득은 감소한다. 맞죠? 그죠? RE를 크게 하면은 자, 그다음에 RE가 크게 하면은 자, 크게 하면은 자, RE를 크게 하면은 RE를 크게 하면은 AV가 작아지죠. 전압이득이. 그러면은 안정도가 개선이 됩니다. 안정도가 개선이 되니까 안정도 개수 S는 작아져서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안정도가 개선되는 게 안정도 개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개수 S가 작아진다. 맞습니다. 자, RE와 병렬로 C를 이게 바이패스 캐패시터라 하거든. 자, 여기에다가 CE를 붙이게 되면은 캐패시터를 여기 붙이게 되면은 이득은 감소한다. 그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자, 이것이 RE가 바이패스 캐패시터 때문에 없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전압이득은 마이너스 RE분의 RC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득은 증가하죠. 이득은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는 코먼 에미터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은 위상이 서로 반전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FET하고 BJT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FET 특성을 주인공이죠. FET 특성을
뭐하고 비교합니까? BJT와 비교하는데 FET 특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극성 소자이다. 맞죠? 당극성 소자입니다. 자, 전압제어 소자이다. 맞죠? 자본과 열에 대한 특성이 양호하다. 맞습니다. 자, 동작 속도가 빠르다. 늦습니다. 느리다. BJT가 동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FET의 특성 곡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자,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VGS하고 ID 그래프인데,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요런 식 이렇게 되면은 N채널이라 했습니다. N채널 FET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P채널입니다. P채널 FET가 됩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뭡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P채널입니다. P채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이론적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공시험에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약간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P채널입니다. N채널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채널 구분했고 채널은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VGS가 0일 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증가 감소되는 이거는 우리가 DMOSFET입니다. DMOSFET, 공피평 MOSFET입니다. 그죠? 공피평. 그래서 증가 모드, 이거를 우리가 증가 모드라 그러고 이거를 공핍 모드라 그러죠. 그래서 증가 모드와 공핍 모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DMOSFET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성 곡선에서 트랜지스터의 종류는 이거는 P채널 DMOSFET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 곡선 이거를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공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JFET N채널 JFET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은 자, 이게 우리가 N채널이니까 VGS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여기가 0V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지금 VP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요 2.5에서 여기가 IDSS죠. 이런 식으로 탁 떨어집니다. 2.5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것이 ID인데 ID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IDSS 1-VP분의 VGS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VGS가 0일 때 드레인 전류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바로 나옵니다. 이게 VGS가 0일 때는 ID 전류가 IDSS하고 같죠. 그러니까 VGS가 0V일 때는 ID가 결국 IDSS가 돼요. 그럼 요 식에 대입해도 VGS가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것은 날라가잖아요. 그러면은 ID는 IDSS다.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건이 이거잖아요. VGS가 0일 때 ID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VGS가 0일 때 드레인 전류 ID는 얼마냐. 결국 IDSS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죠. 이게 답인 거죠. 5mA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 바이어스 FET의 자기 바이어스 셀프 바이어스라고 하죠. 셀프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id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은 id하고 is는 같거든요. 여기도 is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id하고 is는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드레인 전류하고 소스 전류는 같다. 근데 우리가 또 FET에서는 이게 지금 JFET죠. FET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여기에 IG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전압 강화가 0이 되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러면 요 점이 VGS죠. VGS. 그러면 여기 요 루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요 루프를 쭉 키로요퍼 KVL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는 0입니다. 0이니까 됐고, 요게 VGS죠. VGS 양단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양당 전압은 플러스 ID RS죠. 이것이 0입니다. 그러면 VGS는 뭡니까? 마이너스 ID RS가 되죠. ID가 얼마 주어졌습니까? 1mA죠. 마이너스 1mA 곱하기 RS가 4kg입니다. 4k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킬로하고 밀리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바이어스에서 이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바이어스에서는 VGS가 마이너스 IDRS다는 거,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FET를 이용한 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뭐 이게 앞에서 BJT 할 때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 했고, FET 할 때도 자, common emitter는 common source하고 거의 같고, 이거는 common gate하고 같고, common collector는 common drain하고 같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FET에 물어보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BJT 할 때 요 세 가지 특성.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하고 이것 특성, 이거하고 이것 특성, 이거하고 이것 특성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세 가지를 FET 요 세 가지에 대한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공통 소스 정폭기는 여러분들이 코먼 에미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같다. 아니죠. 코먼 에미터도 그렇고 코먼 소스도 그렇고 180도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통 드레인, 코먼 드레인이죠. 이거는 2덕이 거의 1이다. 1보다 약간 작은데 거의 1이다. 맞쓰는 거죠. 공통 게이트 정폭기는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다. 이것도 맞는 거죠. 공통 드레인 정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작다. 이거는 코먼 컬렉터 했던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서 ZI는 크고 ZO는 매우 작다.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를 대비한 전자회로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우리 엘림고시학원에서 지금 전자회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앞부분 1장에서 전자회로 1장에서 우리가 4장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림고시학원에서 실강으로 치른 그런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엘림고시학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카카오톡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또는 엘림에듀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엘림에듀넷이나 엘림고시학원을 검색하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질문하기를 통해서 질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